네, 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3대 지수는 부진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최근에 잠깐 올라가는 것도 있었고, 거기에서 다시 한번 차익에 대한 그런 욕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인플레이션, 경기 침체까지 조금 안 좋은 세력들이 새로운 거 나온 게 아닌데 악재가 좀 지속됐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다우지수, S&P 500지수, 나스닥 지수, 민감주 그리고 성장주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전반적으로 하락을 하면서 1%를 살짝 넘기는 조정 구간에 접어들었습니다. 다우지수가 34,000선이고요. S&P 500지수가 4,500포인트를 하회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어제 14,000선 다시 갔었는데 이 부분을 다시 하회했습니다. 자, 키워드 보겠습니다. 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그리고 연준이 될 텐데요. 자, 우선 러시아의 석유 수출에 경고등이 켜졌습니다. 원인은 자연재해인 폭풍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폭풍이 불어오면서 러시아의 이런 송유관들, 이런 파이프라인들을 파손시켰다라는 내용이 간밤에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안 그래도 제재받아서 지금 공급에 대한 우려가 있었었는데 추가적인 이런 악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WTI가 장중에 115달러까지 넘겼었고요. 브렌트유도 121달러까지 갔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5% 정도 좀 올라갔었기 때문에 상당히 세게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러시아 측에서는 이 파이프라인을 다시 한번 복구하는데 2개월 정도 소요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 피해로 하루에 한 100만 배럴씩 감소할 수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이제 러시아가 하루에 1000만 배럴씩 뽑아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0분의 1씩 상당히 큰 규모의 타격이 이어질 것으로 시장에서는 봤습니다. 자, 여기에 더해서 이 러시아 제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나토, G7 그리고 EU 정상회의까지 계속해서 앞두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추가적인 제재가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 속에서 유가를 또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재료가 됐고요. 또 러시아도 가만히 있지는 않습니다. 루블화에 대한 이런 가치가 폭락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제고하기 위해서 유럽에서 이번 침공에 대해서 뭐라고 한 유럽 국가들은 모두 천연가스를 살 때 달러가 아닌 루블화로 결제를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10년물 국채 수익률이 장중에 2.4%까지 올라갔습니다. 3월 초, 그러니까 이달 초에 1.7%였었는데 2.4%까지 올라간 걸 보면 상당히 이 부분도 시장의 악재가 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연준의 움직임 볼 텐데요. 계속해서 매파로 가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또 하나의 매파 위원인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의 한마디가 있었는데요. 자, 올해 몇 차례 정도는 50bp 좀 세게 올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인상 속도 자체가 하반기보다는 상반기 쪽에 좀 앞당겨서 하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잡는 데 도움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세인트루이스 여는 총재가 이 강력한 매파로서 올해 3% 올려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클리블랜드 여는 총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2.5% 이상은 올려야 된다 쪽으로 계속해서 같은 맥락의 발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에 이어서 간밤에도 이 반대로 완전히 비둘기파인 샌프란시스코 여는 총재 역시 5월에 금리 인상과 그리고 대차 대조표 축소 모두 다 가능한 카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서 연준의 움직임 역시 크게 변동 없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계속 높아지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자,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한 1% 업종 평균으로 올라갔었는데 그 부분 거의 다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락한 업종이 더 많았었고요. 에너지를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다 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4% 올랐고 가장 많이 밀린 것이 이제 경기 회복이라든지 금리 인상의 수혜주였던 이런 금융 1.8% 하락했고요. 그 뒤로 헬스케어와 대표적인 IT 1% 이상의 하락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에너지는 유가 때문에 올라간 거고요. 그리고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하락을 하게 되면서 그리고 장단기 국채 수익률 자체가 경기 침체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면서 이러한 우려가 이날 금융업종에 있는 종목들을 눌렀습니다. 자, 다음은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전반적인 하락이 나온 가운데 이날 IT 종목 중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약했었고 소비재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강력해진 에너지가 되겠는데요. 우선은 IT하고 성장주 보겠습니다.
대형 IT 종목들은 약간의 혼조 흐름을 보여줬었는데요. 하락한 종목들의 폭이 조금 더 깊었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상승을 했던 것에 대한 차익 매물도 있었고 개별적인 소식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날 시가총액 1위 애플이 0.8%로 다른 종목들이 하락할 때 선방을 했습니다. 우선 신형 아이폰 지금 13이 될 텐데요.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긍정적이었고요. 또 영국의 대표적인 핀테크 업체를 인수를 하면서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기대까지 커졌다라는 점이 애플을 떨어지는 장 속에서도 지지하게 만든 재료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 어제 독일에다가 공장을 오픈한 테슬라가 있는데요. 강한 상승 이후에 이런 상승세가 많이 줄긴 했어도 0.5%대로 이어는 갔습니다.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다시 한번 넘기는 그런 기록을 보여줬었고요. 이제 차익 매물 그리고 약간은 급락을 다시 급등했다가 급락을 하고 있는 니켈 가격이 다시 올라가게 되면서 배터리 생산에 대한 그런 우려가 다시 높아졌습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상쇄가 되면서 0.5% 제한적인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특징주 때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할 텐데요. IT 소프트웨어 쪽에서 좀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바로 이 마이크로소프트 옆에 있는 어도비 시스템즈가 되겠습니다. 포토샵이라든지 프리미어 만드는 그런 기업으로 알려져 있는 소프트웨어 업체인데요. 지금 전망 자체가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서 다른 이제 소프트웨어 업체들한테도 악재가 됐었는데요. 세일즈포스닷컴이라든지 인투이트, 서비스나우 모두 다 3에서 많게는 4% 중반의 이런 하락을 하게 만드는 원인을 제공했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에서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반도체 체크해 볼 텐데요. 지금 1거래일 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좀 큰 폭으로 하락으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제조업체, 장비업체 전반적으로 하락을 했었고 비메모리하고 메모리 역시 크게 어느 쪽이 더 밀렸다 할 것 없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애플에서 지금 엔비디아 쪽이 좀 많이 밀렸는데요. 3% 이상 하락했습니다. 최근에 이 GTC 2022, 그러니까 엔비디아에서 개최하는 앞으로 신사업에 대한 먹거리 이런 컨퍼런스가 되겠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재료가 소멸되면서 하락이 됐었고, 이제 그 가운데 이제 엔비디아가 암 인수를 실패했죠. 이제 그렇게 되면서 이 비메모리와 관련된 앞으로에 대한 사업이 인텔 쪽으로도 약간 수혜가 갈 수 있다라는 소식 속에서 다른 반도체 종목들이 크게 밀려 내려갈 때 인텔은 약보합 정도로 선방할 수 있는 재료가 됐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와 보시면은 이제 금융주들이 있는데요. 금융주들은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이 높긴 하지만 약간 조정을 받았다라는 측면에서 좀 하락을 했습니다. JP모건 체이스와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1, 2% 밀렸고요. 특히 웰스파워가 4% 이상 밀리게 되면서 대형 은행주보다는 중소형 은행주가 조금 더 영향을 크게 악영향을 받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른쪽으로 넘어와 보시면요.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우려가 있어서 소비재가 좀 부진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집안을 꾸미는 홈 인테리어, 이 홈디포가 3.8%, 로우스가 지금 3.3% 이렇게 상당히 큰 폭으로 밀려났고요. 주택 건설과 관련해서도 DR 호튼 역시 5% 이상의 약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의류 업체들 그리고 이 할인마트 인플레이션으로 비용이 좀 증가될 것이라는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었는데요. 대표적으로 TJX 그리고 로스스토어 모두 다 2%대의 하락률을 보여줬고요. 할인마트인 월마트, 코스트코 특히 타겟이 4% 이상 밀리게 되면서 대형보다는 중소형 종목들이 더 크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이 밖에 유가라든지 그리고 광산 거기에다가 원자재 관련된 종목들은 다시 한번 반등을 주면서 시장에서 변동성을 크게 보여줬습니다. 자, 특징주 체크해 보겠습니다. IT 소프트웨어를 끌고 내려가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어도비 시스템즈가 되겠는데요. 이제 어제 장 마치고 이제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우선 실적은 예상치에 거의 근접한 수준 정도 됐었는데 문제가 됐던 것은 앞으로 된 전망이 약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장 예상치가 44억 정도의 매출을 생각하는데 43억,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3.35달러인데 3.30달러, 약간 하회하게 되면서 앞으로에 대한 걱정이 컸습니다. 9% 이상 최근에 상승폭이 있었던 만큼 차익 매물까지 동반해서 겹치면서 장중에 음봉으로 크게 밀리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주당 422달러의 하락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지금 먹거리와 관련해서 제네럴 밀스 체크하겠습니다. 실적과 전망이 잘 나오면서 이날 하락하는 장 속에서도 올라가는 그런 종목이 되겠는데요. 순 매출은 크게 변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수입이 해마다 점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쪽에 포인트를 맞췄고요. 공급 차질이라든지 인플레이션에 대한 그런 효과로 인해서 이 마진에 대한 우려가 조금 상쇄가 됐답니다. 그만큼 소비자한테 전가가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올해 전망치까지 상향 조정을 하게 됐습니다. 근거로는 리오프닝이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그래도 집안에 머물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집에서 먹는 그런 식품들의 그런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다라는 관점에서 올해까지 긍정적으로 봤습니다. 자, 장중에 음봉으로 전환을 했지만 이건 시장 영향이었었고요. 2.6% 상승하면서 $60 중반에 확실하게 안착하는 제네럴 밀스였습니다. 유럽 증시 보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약했습니다. 독일하고 프랑스가 1%대 하락을 했고 영국이 상대적으로 덜 밀리는 그런 내용이 되겠는데요. 이 채권 수익률이 상승을 하게 되면서 시장에 부담이 됐습니다. 독일이 1.3 그리고 프랑스 캬크 지수 1.1% 하락을 했고요. 이 영국에서 이 인플레이션 지표가 30년 내에 최고 수치를 기록하면서 미국도 그렇지만 영국과 프랑스 이런 유럽의 주요 국가들도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크다라는 부분을 반영했다라는 것도 시장의 추가적인 악재가 됐습니다. 자, 다음 상품 시장 넘어가겠습니다. 유가가 다시 한번 올라갔습니다. 어제 0.7% 살짝 조정받으면서 약간은 밀리나 싶었는데 하루 만에 5% 급등해 버렸습니다. 다시 한번 $110에 확실하게 안착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요. 여기에서는 이제 미국의 에너지 정보청 측에서 지난주 원유 재고가 늘었다라는 부분도 그대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리고 구리 가격은 원자재 부족과 관련된 부분,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이슈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길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반영되면서 다시 $10,000에서 움직이는 상황이 되겠고요. 금값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현상이 컸었죠. 앞서서 유틸리티 업종이 강했던 만큼 금값도 이날 지지를 받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국채 수익률은 매파 연준에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습니다. 장단기 국채 수익률, 그러니까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위험 자산보다는 안전 자산 쪽에 조금 더 자금이 몰린 하루였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현지 연결해 보겠습니다.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미국 증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자체적인 소식들 어떤 게 있었습니까? 예, 국제 원유 가격의 상승세가 재개된 데다 저조한 주택 판매 지표로 인해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또다시 대두되면서 오늘 뉴욕 증시는 지수별로 1.3% 안팎의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지난주 미국 내 원유 재고가 예상 밖의 감소세를 보인 데다 최악의 경우 유럽에서는 석유 배급제가 실시될 수도 있다는 우려 속에 오늘 WTI 가격이 4% 이상 급등하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또다시 높아졌고 여기에 지난달 미국 내 신규 주택 판매 건수가 부진한 결과를 보이면서 스태그플레이션 리스크가 증가한 건데요. 연방 상무부에 따르면 지난 2월 미국 내 신규 주택 판매는 전달 대비 2%가 감소한 연이율 77만 2천 차를 기록해 예상치였던 85만 건을 밑돌면서 두 달 연속의 감소세를 지속했고 1년 전보다는 6.2%의 감소세를 나타냈으며 또한 여기에 소프트웨어 업체 어도비가 부진한 전망을 제시하면서 9.3% 급락하며 IT 업종 전반을 끌어내린 점도 시장에는 악재였습니다. 미국 국채시장의 공포지수라 불리우는 MOVE, 즉 메릴 린치 옵션 벌러틸리티 에스티메이트 지수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연준의 긴축 속도 경계심 속에 초강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 지수는 미국 국채 옵션 가격을 기초로 국채 가격의 내재 변동성을 산정하는 지수로 지수가 상승한다는 것은 미국 국채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라는 기대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주식시장에서 투자자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공포지수가 VIX라면 국채시장에서는 MOVE 지수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난 1년 전 48까지 하락했던 이 지수는 오늘 현재 105를 상회하고 있습니다. MOVE 지수는 지난 3월 7일에 러시아군이 유럽 최대 규모인 우크라이나 자포리자 원전을 장악했다는 소식에 핵 위험 우려가 고조되면서 최고 140 이상까지 급등하면서 코로나 이후 약 2년 내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이와 함께 연준의 긴축 속도에 대한 우려 역시 이 지수를 상승시키고 있는 가운데 3월 FOMC에서 연준의 매파적 기조가 선반영됐다는 인식이 강했던 17일에는 이 지수가 91까지 내려갔지만 또다시 21일에 파월 의장이 기준금리를 50 베이시스 포인트 인상한다고 밝히면서 다시 100 이상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증권사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 최고 경영자가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역내 에너지 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마셜 플랜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마셜 플랜은 2차 세계대전 이후 47년부터 4년간 미국이 서유럽 16개국을 상대로 행한 대외 원조 계획을 말하는데요. 다이먼 CEO는 지난 21일 백악관에서 열린 비공개 경영진들과의 회동에서 바이든 대통령에게 유럽과 미국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추가적인 에너지 생산이 필요하며 유럽의 액화 천연 가스 시설을 확대해 러시아 에너지 수입 의존도를 줄이고 수소와 탄소 저장 등 신기술에 대한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동에는 다이먼 CEO 이외에도 엑선모빌과 코노코필립스, 마라톤오일, 뱅크 오브 아메리카 그리고 비자카드의 경영진들도 참석했으며 제네 델렌 재무장관,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브라이언 디스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도 참석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어제도 그랬고 간밤에도 그랬고 밈 주식들의 일부 종목들이 급등락을 연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간밤에도 게임스톱이 급등을 했었습니다. 어떤 내용에 따라 움직였나요? 예, 라이언 코헨 회장의 자사주 매입 발표로 게임스톱의 주가가 연이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헨이 증권거래위원회 SEC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그는 RC 벤처 캐피털을 통해 주당 최저 96.81달러에서 최고 108달러 82센트에 10만 주를 매입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이로써 현재 그는 게임스톱 주식 910만 1000주를 소유하게 됐습니다. 그는 미국 1위 온라인 반려동물 용품 업체인 추이의 공동 창업자이자 벤처 캐피탈 RC 벤처스의 대표로 지난해 게임스톱 이사회 멤버로 합류했으며 게임스톱의 공매도 세력과의 전쟁을 성공적으로 이끌면서 6개월 만에 이사회 회장 자리로 올라섰는데요. 한편 게임스톱의 공매도 사태는 지난해 1월 로빈후드라 불리우는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헤지펀드의 공매도 투자를 비난하면서 결집해 오프라인 비디오 게임 유통업체인 게임스톱의 주식을 대량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 방어에 나선 것을 일컫는 가운데 오늘 게임스톱의 주가는 14.5%가 급등해 141달러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2월 내구재 주문이 발표되며 시장의 예상은 전달 대비 0.5% 감소이며 이어 노동부의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에너지청의 주간 천연가스 재고, IHS 마켓의 3월 제조업 PMI 잠정치가 발표되고 개장 전 달든 레스토랑, 팩트셋, 킹소프트 클라우드, 네오젠, 헬로우 그룹, 회장 후에는 니오잉크, 어네스트 컴퍼니가 지난 4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지금까지 SH 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